부산경찰청 수사본부가 이제 이재명 피습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내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그러고 있죠. 그래서 아마 내일 굉장히 뜨거운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충남에 가갖고 70대 남성 하나를 긴급 체포를 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 이렇게 돼 있더군요. 그러니까 이재명 목에 흉기를 찔렀던 이 김모 씨 67세 이 사람이 그 거사를 치르라. 제가 그냥 따옴표 넣고 거사라고 말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이 70대 이 사람한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가서 이 일을 치르면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땅바닥에 엎드릴 수밖에 없이 제압을 당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쇠고랑 차고 경찰서로 끌려갈 거야. 그 소식이 들리거들랑 내가 이 맡겨놓는 이 남기는 말이라는 입장문을 좀 우편으로 붙여줘. 경찰이 발표 안 할 수도 있잖아. 이건 이제 좀 붙여줘.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가 그걸 수락을 했다는 겁니다. 수락을. 그래서 누구를 찌르러 간다, 죽이러 간다라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찌른다는 게 꼭 죽인다는 것하고 똑같은 의미냐? 법적으로는 그런 것까지 다 따져보게 되는 건데 아무튼 이재명 살려놔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이거는 살인의 의사를 표시한 거와 같고 그걸 들은 사람은 그러한 행위가 예정되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으므로 이건 수수방관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방조의 혐의다. 이런 거죠. 제가 그래서 우리 형법을 찾아봤습니다. 형법을 보면은요. 실행범이 있습니다. 진짜 칼 들고 가서 휘두른 사람, 이걸 실행한 사람. 뒤에서 시키면 교사범. 알면서도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거나 뭐 차를 운전해서 태워다 줬거나 이러면 방조범. 실행범, 교사범, 방조범. 교사범은 실행범보다 1.5배 더 엄한 벌을 때립니다. 실행범이 징역 15년이면 교사범은 징역 15년. 그런데 방조범은 실행범이 징역 10년이면 방조범은 그거의 2분의 1. 예, 이해할 수 있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실행범은 정범, 방조범은 종범, 정범, 종범. 근데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같이 팔짱을 끼고 둘 다 칼 하나씩 들고 와서 같이 동시에 찔렀다. 그러면 공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범, 정범, 종범, 실행범, 교사범, 방조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 방조범을 긴급 체포를 했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우편 좀 붙여줘. 이게 방조범이야? 그게? 저는 이제 그런 의문은 생깁니다. 글쎄, 뭐 칼을 사달라고 그래서 칼을 사줬다든지 또는 현장에 갈 때 운전을 해줬다든지 뭐 이 정도면 모르겠는데 우편물 붙여주는 것도 방조인가? 뭐 경찰이 잘 판단했겠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저는 그거보다 경찰이 꼭 말을 반절만 하고 말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우편을 붙여달라고 그랬는데 어디로 붙여달라는 거였어? 어디로? TV조선 방송국? 조선일보 같은 언론사, 신문사? 아니면 11시 김광일 쇼 유튜버 저한테 붙여라고 그랬나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붙이라고 했나? 국민의힘에 붙이라고 그랬나? 아니면 이분이 어떤 신앙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자기가 다니는 뭐 절, 뭐 성당, 교회 거기에 신부님, 목사님, 뭐 스님 이쪽에 붙여달라고 그랬나? 아니 그걸 얘기를 해야지. 그거를 얘기해야만 이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확신에 의해서 그 일을 저질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게 범행 동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우편을 붙여달라라는 부탁만 했다라면서 그것을 살인 방조 혐의로 체포했다. 어마어마하게 체포했네 정말. 그래놓고 어디다 붙이라고 했다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경찰이 다 들었으면서도. 이런 답답할 때가, 이런 반쪽짜리 설명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다 붙이라고 했다는 그 수신처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KBS라고 MBC에 붙이라고 했는지,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MBC에 붙이라고 했는지 TV조선에 붙이라고 했는지는 이 사람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우리가 짐작하는데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김어준한테 붙이라고 했는지 11시 김관쇼에 붙이라고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가 없어요. 경찰은 다 알면서도. 아무튼 예, 이 사람은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그 사람은 결국은 그 8쪽짜리 그 자기의 남기는 말 입장문을 그 사람한테 건네주지 않고 몸에 지니고 있었잖아요. 외투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다가 경찰이 그 자리에서 그냥 그거 빼앗았지 않습니까? 8쪽짜리 그 변명문이라고 본인이 말했다는 그 양심 선언문인지 그거 말이죠. 그런데도 70대를 체포를 해? 실행하지도 않았는데, 우편을 발송하지도 않았는데 체포를 했다? 그러면은 혹시 8쪽짜리 입장문을 쫙 쓴 다음에 이걸 복사본을 만들었나? 복사본을 몇 부 만들었지? 2부? 3부? 복사본을 한 10부쯤 만들어 가지고 각 중요 언론사에 다 발송하라고 그랬나? 딱 한 군데만 발송하라고 그랬나? 경찰의 발표는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지요? 그 발표를 듣는 우리 후배 기자님들은 왜 안 물어보는 겁니까? 복사본이 있는지, 있다면 몇 부나 복사를 했는지, 그리고 어디로 발송을 하라고 했으며 몇 군데로 발송을 하라고 했는지. 그 자리에서 궁금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뭐 이런 얘기 해봐 뭐 하겠습니까? 아무튼 내일 이제 최종 수사 결과 나온다 하니 그때 보시죠 뭐. 어제 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그 제일 처음에 경찰 발표에 1cm 열상, 1cm 열상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서 경상이라고 처음에는 문자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국무총리실 통해서 나왔다라는 게 밝혀진 겁니다. 이건 국무총리실도 인정을 했어요. 국무총리실에 대테러 상황실이 있답니다. 국무총리실에 대테러 상황실. 그러니까 부산 현장에서 그 김모 씨 67살 이 사람을 제압한 경찰이 그 상처를 맨 처음 봤을 거 아닙니까? 그 소방 119 구급대원들이 맨 처음 그 상처를 받겠지요. 물론 지혈 작업 한 사람도 받겠지만 이제 거기 피 닦아내고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이 그 소방대원 119 구급대원, 거기 소견을 썼을 거 아닙니까? 상처가 몇 센치다. 그 다음에 이게 자상인지 창상인지 열상인지 그 119 구급대원이 자기 눈으로 본 거를 거기다 또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 경찰도 봤을 거 아닙니까? 경찰도 함께. 경찰도 이런 사건 무수히 경험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이 조폭들 싸움하거나 또 동네에서 왜 이거 들고 이런 상처나는 사건이 좀 많겠습니까? 그럼 경찰들은 쓱 보면 알지요. 이 상처를 보니까 이건 몇 센치짜로 어떻게 찔렀군. 그 경험 많은 경찰들은요, 딱 상처만 보면은 거기에 대한 줄거리가 딱 나옵니다. 얼마나 힘으로 찔렀는지 기타 등등. 아무튼 이제 그래가지고 그 부산에 있는 경찰관하고 소방관 그 119 구급대원들이 거기에 이건 어때? 자네가 봐도 이렇지? 너가 보면 어떻니? 해가지고 이제 그걸 해서 간단하게 해서
국무총리실에 대테러 상황실에 그걸 보냈다는 겁니다. 그게 1cm 열상 경상 이겁니다. 이제 이것을 민주당에서는 이게 가짜 뉴스다. 밝혀라. 누가 유포했냐? 유출한 자가 누구냐? 민주당 아니 국무총리실을 그렇게 다그치기 전에 그걸 맨 먼저 1cm 경상이라고 한 119 구급대원한테 가서 다시 물어봐야지요. 정말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 이 서울에 있는 국무총리실은 보고를 받았을 뿐이잖아요. 그 문자를. 그럼 그 문자를 보낸 최초의 119 구급대원하고 그 경찰관한테 당신들이 처음에 봤을 때도 그랬느냐? 확실하냐? 그래서 그 묻고 그 대답을 다시 보도하면 되겠네. 그러면 그 119 구급대원이 제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 생각은 똑같습니다. 사고 직후에 그 다른 지혈한 사람들 다 물리치고 제가 거지로 그 상처 부위를 다 닦아내고 봤는데 그 1cm 열상 경상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1월 2일 오늘이 1월 며칠입니까? 오늘이 1월 9일 지금 8일째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내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럼 민주당 어떡하려고? 왜 국무실만 자꾸 잡들이나 이 말입니다. 아무튼 국무총리실 내에 있는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 안에 국무조정실이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냈는데 민주당이 언급한 문자는 지난 2일 오전 이재명 대표가 습격 당한 직후 현장에 있던 소방과 경찰 실무진이 작성한 뒤 본청 상황실과 국무조정실 대테러 센터 상황실에 보고한 문자다 라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아마 이 문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곧바로 용산의 대통령실에도 전파가 됐을 것이며 또 곧바로 국정원에도 알려졌을 겁니다. 네. 만약 테러와 관계라는 문제라면은 이 우리 정부의 관련 부처가 동시에 1분 이내에 같이 그 정보를 공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곳 중에 하나가 국정원이고 그곳 중에 하나가 이런 비슷한 기능을 하는 곳이 용산 대통령실에도 그런 부처가 있으니 거기도 전파가 돼야죠. 아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실 안보실에도 이 정보가 가 있어야죠. 대통령실은 모르고 있어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 말로 이재명 목에 칼을 들이대고 그걸 꽂았던 그 사람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면 어떡하겠습니까?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튼 코미디 같은 상황은 내일 이제 부산경찰청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한다는데 신상 공개한답니다. 오늘 오후에 신상 공개 위원회가 열립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아마도 신상 공개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론이 낼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재는 그러는데요. 당적은 안 밝힌답니다. 신상은 밝힌답니다. 도대체 이렇게 앞뒤 틀린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상이 뭐예요? 저의 신상, 내 이름, 내 얼굴, 내가 사는 곳, 내 직업.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나의 정체성인 겁니다. 아니 이 칼 휘둘렀다는 김모 씨, 그 사람의 신상 공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밝힌다는 뜻입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랬더군요. 이 당적은 결정적인 것이다. 그 다음에 윤익은 경찰청장도 그랬더군요. 이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당적은 핵심적인 요소다. 핵심적인 요소, 결정적인 요소, 이게 당적인 겁니다. 근데 당적을 안 밝힌답니다. 정당법 제24조 당원 명부를 조사한 관련 공무원이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면 처벌받는다. 그것 때문에 1963년에 만들어진 법 구절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처벌한 적이 없는 사문화된 그 법 구절에 핑계대고 안 밝힌다는 거거든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거 밝힐 수 있는 사람들 이미 기자들은 다 밝혔습니다. 경향 각지 신문이 일면 톱 주먹 많은 활자로 이 사람은 한때 국민의힘 박근혜 정부 때 그 당을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했던 사람. 그러나 작년부터 지금까지는 현역 민주당 당원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좋아. 관련 사실을 지득한 공무원은 관련 공무원은 밝힐 수 없다. 그 관련 공무원은 부산경찰청 수사관을 지칭한 바. 그러면 그 사람 너는 가만히 있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밝히면 되잖아요. 자기네들 당원 명부에 다 있으니까. 서로 합의해가지고 오늘 오후 2시에 밝히자. 땡! 요 땡 해가지고 밝히면 되잖아요. 국민의힘도 그 사람이 충남도당 거기 명부에 있어. 탈당 명부에 있더구만. 그래서 몇 년도에 입당했다가 몇 년도에 탈당했어. 이렇게 밝히고 민주당도 우리도 당원 명도 있더라고 보니까 2023년 뭐 7월 9월 뭐 이때 입당한 기록 딱 있어.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뭐 국가 안보에 관계된 어마어마한 극비 문서입니까? 그게 이러니 경찰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의혹들이 아직도 해소되지 못하고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탓합니까 지금? 극단의 유튜버들이 증오의 정치를 뭐 부추기고 있다고요? 그 말이 됩니까? 조금만 노력을 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금방 공개를 하면은 그런 의혹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계속 불이 붙어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 67세 김모 씨가 정치적 확신범인 것 같기는 한데 이 사람이 국민의힘 지지자인지 민주당 지지자인지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좋아하고 이재명을 그렇게 싫어하는 건지 정반대인 건지 아니면 지금 민주당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네 글자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인지 위장 입당 트로이의 목마라도 타는 사람처럼 민주당에 남몰래 입당해가지고 민주당이 입당해서 오늘부터는 이재명이 왕이다 내가 이재명이다 이 종이로 만든 파란색 왕관 쓰고 다니면서 지금 그 거리까지 접근한 다음에 푹 찔러야지. 이렇게 오래전부터 장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말로 신분을 숨기고 정치적 정체성을 숨기고 민주당이 입당한 사람이 맞는지 어쩐지 알 거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아마 그런 프레임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뼛속까지 국민의힘인데 그 뜻한 바 있어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우리 당으로 위장 입당한 거야. 위장 꼼수 탈당의 달인들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니까 더더욱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겠죠. 민영배 위장 꼼수 탈당 해가지고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 90일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단 몇십 분 만에 통과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법안 강행 처리가 왔던 당이 그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니까 이런 거는 딱 보자마자 이거 위장 입당 아니야 이 생각이 바로 직결되겠죠. 그런 아수라 속에 국민 여러분들의 눈앞이 흐려지는 거고 국민들이 가지고 계시는 신성한 선택권이 제한받는 거고 여의도의 정치가 이 시궁창 속으로 곤두박질 치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서 시작되겠어요?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그만큼 아직도 저 쌍팔년도에 그 음모와 술수와 당리당략의 그 정략적 차원의 판단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꼬락서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